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 세계 1위죠. 또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꼴찌예요.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돈이 많아야 돼요.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되고 막 너무너무 흥분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금 한켠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금융교육인데요. 옛날 같았을 경우에는 금융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덕목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다라면 지금은 꼭 배워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신 특별한 슈퍼 게스트 존니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네. 주셔서 오늘 고맙죠, 제가. 네, 저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님 혹시 아드님이 있으신가요?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네, 있어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문제가 되시나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그 아들들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배신하게 되어 있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와이프하고 농담처럼 우리 아들들을 예정된 배신자다. 예정된 배신. 그래서 갈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배신 나갈 거니까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배신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독립된 개체로 만드는 거를 도와주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못된 게 아이들을 40이 돼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놀 준비가 안 되고 아이들도 경쟁력이 없고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의 수명이 짧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 고령화,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은 거, 그거 다 미리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21세기에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직업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끝나고 사교육 받으러 학원에 가고 그거는 시험 잘 보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경쟁력이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인간은 창의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창의력은 놀아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랑 스포츠도 하고 여행도 가고 좀 실패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의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지나니까 나이는 30이 됐는데 이 지적 수준은 15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제가 볼 때 부모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놔뒀을 때 이렇게 대표님처럼 훌륭하게 크는 사례도 그건 나도 있는데 몰라도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 가만 놔두니까 평생 PC방에 가더라 이 친구가 좀 이런 사례들도 좀 있는 것 PC방에 같은데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갈 때도 그럼요. 있고. 나도 마찬가지로. 저 대표님 어렸을 때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저도 아들이셨어요? 저는 네. 부모님 말을 네. 잘 들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무조건 들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고마운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셨던 것 같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실패를 하셨어요, 사업에. 그래서 갑자기 막 돈이 없었을 때 고통을 제가 4학년 때 느꼈죠. 그 당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큰 자산이 됐어요. 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빚이 뭔지를 깨달았고 돈이 없으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어렴풋이 알았죠. 근데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깨달았어요. 공부 잘하는 거와 부자가 되는 거는 반비례구나 그런 걸 깨달았죠. 한 번 태어나서 사는데 예측이 가능한 라이프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런 리스크를 택하지 않은 삶은 굉장히 재미없는 삶이다.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그 다음에 적당히 결혼해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될까? 왜 나만의 길을 찾지 못할까?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자퇴한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예요. 자퇴하신 게 네. 제가 이제 이 금융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이제 미국에 가서 금융회사에서 일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게 됐고 그다음 미국의 금융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와서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유태인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유태인의 금융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금융교육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어른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이를 애 취급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꼭 뭘 가르쳐 준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의 귀중함을 알게 하고 또 그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월급이 얼마인지 우리 전체 그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가정 보면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라서 독립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니까 30살이 돼도 아이들이 독립을 할지 못하게 되고 부모님한테 기대게 되고 경제력이 없게 되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한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노후 준비 안 된 거, 은퇴하고 나서 직업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망하고 또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 세계 1위죠.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꼴찌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아이들한테 부자가 되라는 교육을 하지 않고 기계가 되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문맹이죠. 근데 금융 문맹의 그 결과는 참혹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어떤 교육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금융 교육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는 거, 어떻게 세이브하는 거,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 거, 돈에 대한 교육이에요. 전반적인 교육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사교육 간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쓰냐, 50만 원 쓰냐, 100만 원 쓰냐, 이게 정말로 옳은 거냐? 그러면 야 그걸로 100만 원씩 투자했으면 내가 30살 됐을 때 적어도 한 20억은 되겠네? 내 바보짓 한 거 아니야? 그게 금융분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내가 수학 좀 못하면 어때? 내가 어차피 인생에 살아갈 때 내가 수학 그거 가지고 내가 인생 살아갈 거 아닌데? 그럼 그 돈으로 내가 장사하는 게 낫겠지? 내가 30살 됐을 때 한 10억 있으면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겠네? 왜 이런 생각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 어머니가 용돈을 주고 한 푼도 안 쓰고 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그래야지 된다 아이들은. 너 어린애가 돈 밝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지극히 잘못된 교육이죠. 네. 어렸을 때도 밝혀야지. 밝혀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하고 솔직해지자. 돈에 대해서 솔직해지자. 솔직히. 우리 돈이 왜 중요할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돈을 멀리하라고 배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떻게 돈을 가르치냐면 돈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다. 대신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없으면 비굴해져요.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네가 자유롭다.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교육 안 쓰게 돼요. 내가 바보 같은 돈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가 이걸 왜 부영수 잘하는 데 쓰지? 내가 부자 되는데 이만큼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사교육은 맨 뒤로 가야 되는데 맨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돈에 그렇죠. 대한 솔직한 감수성을 좀 키워준다라는 거. 그 두 번째가 사교육을 뒤로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뒤로 그렇죠. 미룬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유태인은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요.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가르쳐요. 세상을 바꾸는 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바꿔라 그렇게 교육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꿔요. 유태인들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돈을 돈이 갖고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그렇죠. 있다.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어떤 투자도 그렇고 결국은 철학이지 테크닉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테크닉을 가르쳐요. 지극히 폐쇄적이고 지극히 단기적이고 그렇게 큰 픽처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포부가 있어야 되고 영리해야 되고 옆에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해야 되고 긍휼을 해야 돼. 긍휼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되고 막 너무너무 흥분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친구가 대표님 팬이거든요. 대표님 만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막 궁금한 게 많다고 저한테 막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자녀들한테 이제 주식을 조금 사줬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사줬다고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역량을 키워주는 게 맞을까 얘한테? 주식을 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르게끔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이런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됐어요. 아,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 얘기야. 계속 우리는 애한테 뭘 해줄까를 얘기하는데 네. 그 아이의 수준이 나보다 못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주식은 굉장히 좋은 거란다.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의 기업의 소유권이래.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이렇게 대단한 게 있구나.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 투자해야 되겠구나. 아이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이 공부해 볼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야, 네 생애의 첫 번째 주식 한번 골라볼까? 너는 이 주식을 왜 살라고 그러니? 아빠 나는 이 회사가 내 친구들이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그게 굉장히 좋은 시작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 대표님 말씀 듣고 저도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달 하나씩 삼성전자 주식 하나씩 사주고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지. 왜 부모가 꼭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 책임지는 법. 그렇지.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귀한지 네, 뭐 그렇죠. 이런 감각을 가르쳐야 그렇죠. 그다음에 거죠. 용돈을 아껴서 사게 되고 또 내가 네.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그 번 돈으로 사게 하고 그게 이제 라이프 타임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거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주니어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도 같이 하고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니어 투자 클럽도 만들었고 주부 투자 클럽도 만들었고 여기서 공부를 가르치나요?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진짜 돈으로 안 하고 게임처럼 하잖아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고 진짜 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계속 넣어줘요. 진짜 돈을. 아이들을 투자 도와주기 위해서. 대표님 돈에?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을 투자해보고 거기서 돈을 번 거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내가 어떤 주식을 고르는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줌을 통해서 교육을 하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돼요. 이게 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망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육의 가치관을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로만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을 네.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라. 뇌또라 예, 아이는 인격체예요. 어른으로 봐. 어른이에요. 보자. 그래서 네.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몇 살 때 합니까? 13살 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부터 네가 책임져라 네 라이프를 하고 40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애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 남한테 기대는 거를 원하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좀 그렇죠. 시켜라. 그게 너무나 네. 당연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그렇게 당연히 얘기를 해요. 부모가 돈 많은 거 요만큼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부모가 부자인 거와 자녀가 부자인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건강한 젊은이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가 부자니까 행동도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돈 없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는 사실 굉장히 불행하게 돼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자립심.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컨트롤하지 말고 그렇죠. 선택하고 책임지면서 음. 조금 더 독립해라.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됐는가 그런 서베이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보면 다 불법을 저질렀던 것 같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 없는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동정심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네, 마인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아이는 그냥 계속 웃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즐거운 애들, 쟤는 왜 이렇게 즐겁지? 공부를 못해도 즐겁고, 공부 잘해도 즐겁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맨날 시험 한두 개 틀렸다고 그래서 막 짜증내고 그런 아이들은 크게 못 돼요. 그러니까 무한의 긍정,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있다는 건 애가 행복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많은 걸 이룰 수가 있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웃고 계속 이렇게 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믿음이 네. 없으면 해피하지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보거나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해서 지적에 계속 물들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아이가 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교육하자라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결국 무관심에서 와요. 아, 좀 무관심해야 야, 된다. 그럼요. 야,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순간 네. 아이는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게 요만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하라. 거기서 끝나요.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경쟁력 없게 키울까?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거. 그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애인가. 따뜻하고 옆에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지. 그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0살까지 살 때 어떤 라이프를 살아야 될까. 그게 조금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자꾸 이제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하고 잘못을 서로 인정도 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고쳐나가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래서 그 놀이공원에 갔다가 애들이 싸우고 화합하는 과정이. 그렇죠.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리더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조화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이제 끝나기 전에 이 책에 대한 활용법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냥 그 금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네. 용어도 좀 낯설고 특히 이제 한국의 아이들은 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교육부터 하려니까 이제 아이들이 흥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만화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돈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되고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금융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그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돈이 10,000원이 생겼다. 그럼 10,000원을 어떻게 쓸까? 그게 철학이에요. 그걸 훈련이고 이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5,000원은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5,000원 가지고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근데 이 10,000원을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써버리는 아이들.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친구를 통해서.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도 이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책을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들이랑 같이 읽으면 좋은 거일까요? 그렇죠. 읽어주는 건가요? 아이들 같이 읽고 이 돈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죠. 조금씩 이제 수준을 높여서 쩐의 이제 세계로. 이제 네.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 건지. 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할까? 매출액은 어떻게 될까? 이 회사는 어떤 전략으로 경쟁을 이기려고 할까?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죠. 국영수가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훨씬 더 이게 이게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부자가 되려면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조금씩 궁금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주면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죠. 같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정답이 주식을 없어요. 어느 한 아이도 똑같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뿐이고 관심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미래는 다 달라요.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이 상상력을 끊임없이 키워주는 거죠. 저는 하나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자 보면 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할까 그러면 오늘 저녁을 드시면서 야 우리 네 라이프의 첫 번째 주식 골라보자. 그다음에 네 라이프의 첫 번째 펀드를 골라보자. 그러면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 생일날 10만 원 주는데 우리 그거를 펀드로 사주자. 생일날 네. 그래서 10만 원 펀드. 그렇죠. 아. 그렇게 물건 사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가르쳐 주는 거고. 이거 게임머니 하면 되게 좋아할 텐데 펀드 사준다고 가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긴 아니요. 한데 애가 깨닫게 괜찮겠죠? 돼요. 네. 애가 깨닫게 돼요.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내가 소비자로만 있었는데 내가 투자가가 된다는 거는 굉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야,
게임하는 애가 있고 이 게임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아이와 경제적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가르쳐주면 아이가 내가 단순히 소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투자가가 되는 거구나. 내가 자본주의자가 되는구나. 역사적인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는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자본가가 돼야 돈을 법니다. 우리 애가 자본가가 되는 거구나. 엄청난 거예요. 의미 있네요. 엄청난 한 주를 소유하더라도 그럼요. 의미 있게 소유하게 그러면 한 주 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두 주 사고 세 주 사고 이런 게 이제 철학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아이가 30살 됐을 때 10,000주가 돼 있는 거고 10만 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큰 부자가 돼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이제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시야가 좁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걸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끝이에요. 그게 안타깝죠. 이 세상은 이렇게 넓고 엄청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교육을 받을까? 그냥 구경수 잘해서 수학 1등해서 뭐가 중요하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 시스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누가 변해야 되냐?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기대치를 높이셔야 돼요. 우리 애는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못 믿으시겠지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밝은 세상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천당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본인의 초이스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천당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잘 보셨나요? 자,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얘들아 현질 10,000원 할 때 주식도 10,000원씩 사자. 오늘의 존니 대표님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